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7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운영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까요. 여러분이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의 주제도 제가 지난주에 연속해서 대한전선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제가 이 대한전선이 최근에 오늘 또 월요일 날 또 상한가로 또 마감이 되는 급등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과연 앞으로 대한전선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대한전선을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가 하는 거를 주말에 제가 시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오늘 제가 주말에 했던 그 급등주를 매매하는 그 요령,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대한전선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또 자세히 그 시나리오대로 말씀드리기가 시황 관계상 자꾸 이거 말씀드리다 보면 시황이 길어져 가지고요. 오늘은 지난 주말에 했던 그 포인트, 지금 이 급등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온 이 주식을 이제 내일 또 해당이 되거든요. 내일 또 오늘 오늘은 상한가까지 밀어 올리긴 했지만 왠지 종가가 확연히 힘겹게 그 상한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죠. 금요일 날 3억 2,800만 주를 피크로 해서 이제 원래 이렇게 급등하는 주들이 두 번째 상승할 때 이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양상이긴 한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아주 바닥권에서 또 올라온 폭도 크고, 또 하나는 지금 코스피 200에 그 6월 11일부터 편입이 된다고 하는 거를 일부에서는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인덱스 펀드 이런 쪽에 편입하는 그 수요가 늘어난다 해서 이게 호재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다 보면 공매도도 또 가능한데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풍력이라든가 또는 원자력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전력 관련주들이 갑자기 부상이 되면서 이 작년에 대주주가 바뀐 대한전선으로 지금 매수세가 바닥권을 아주 탈출하고 예상 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첫째로 시초가가 얼마에서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초가에서 그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하지 않고 바로 시초가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가 여부, 그거를 많이 보라고 그랬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서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 오늘 다소 높게 출발을 했어요. 높게 출발해가지고 3,450원. 저는 대략 지난 주말 매물이 있는 상태로 상한가에 끝나서 그렇게 높게는 끝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끝난 그런 원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3,450원, 7% 넘는 상황을 보여주고, 뭐 흐름을 좀 저는 자세히 봐가지고 알겠지만은요, 3,450원에서 곧바로 이게 3,950원까지 찍고 주가가 또 200원 정도 밀려서 보통 3,650원, 3,750원에서 거래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시초가 위에서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조건은 충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개 이제 매물을 쏟아내려고 할 때
그 시초가 밑으로까지 시세를 빼서 내게 되는데 이런 종목일수록 시초가 위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가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 종목을 매매한 사람들이 손실을 본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시초가를 하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점에 물린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손절을 빨리 치려고 하는 물량들이 나오다 보면 양봉으로 출발했던 것들이 좀 음봉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시초가를 얼마에 시작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과 비슷한 패턴으로 금요일은 오히려 출발이 플러스 한 3, 4% 정도에서 출발을 했었죠. 그러면서 시종일관 이 위에서 놀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주가 시작은 다소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매매하는 사람들도 고점에 그 추가적인 그 가격의 갭을 이용한 데이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초가 이상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또 그 가격대 몸통이 지난 금요일 날 못지않은 그런 큰 양봉으로 오늘 또 상한가이기 때문에 종가가 최고 꼭대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이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었다고 하는 그런 점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 투자 주체별 그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이 대한전선을 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투자 주체별로 손바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음봉을 만들지 않고 양봉으로 마감한 이런 종목들이 곧바로 음봉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번 간략하게 보면 초반에는 그 개인들이 그 바닥에서 있던 물량들을 매도하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원래 이 주식을 시작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게 2,000원이면 상당히 수익이 난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예전 같으면 개인들이 힘이 물렸다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 효과로 우리가 상상했던 가격 이상으로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개인들의 자신감으로 이 주가를 또 매집을 해가지고 또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때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개인들이 또 매도하는 물량을 지난 주말 금요일 날 같은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노골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포착이 됐고요. 아침에 3,950원을 약 한 10% 이상 하회한 3,700원, 3,800원 그런 그 가격이 대개 공방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가격들이었거든요. 그게 장중에 고점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에서 주가를 개인들이 또 360만 주에 힘겹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상한가가 마감이 됐는데요. 이게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이런 기관 투자 주체별로 손바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종가의 음봉을 만들지 않고 장대 양봉을 만드는 이거는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대한전선에서 오늘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 이 개인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내일 이 종목이 위로 상승한다 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이거를 받아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블록딜로 잡아놓은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또 추가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반대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매물을 계속 층층이 쌓아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개인들끼리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 조금 다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여갖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이게 되면 오히려 신용이라든가 미수 같은 게 또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으로만 들어오는 그 매수세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그런 공방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처럼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원활한 손바꿈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들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선발로 올라 있는 두산 중공업이라든가 두산 인프라 뭐 이런 종목들도 맥시멈으로 지금 아무리 원자력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워린 버핏이 같이 뭐 투자하기로 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불을 당기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또 좀 필요한 데다가 또 1차적으로 상승폭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것들의 상승 흐름이 너무 크다고 하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원전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도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우리 기술이라든가 광명전기, 일진파워 등 좀 이게 주도주들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주식 그 핵심주 초반에 수익 많이 놔준 거를 끝까지 가지고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빠져나와서 조금 덜 오르는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국면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도 세력, 선도주들에 대한 매수의 응집력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기타 고려사항으로 관련주의 확산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신규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주도주가 또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럴수록 지금 현재 1차 주도주에서 수익이 났던 그 상황을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할 수가 있다. 근데 오늘 시간에서 보면 매수 잔량이 혁혁히 약화된 그런 흐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종가 무렵 또 억지로 그 물량을 걷어가면서 상한가로 끌어올린 이런 모습들로 봐서 그 다음에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여 있는 거요. 차라리 이제 이런 경우가 그 시간 그 30분 단위로 거래되는 단기 과열이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묶이게 되면 매물 공백 때문에 주가가 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였기 때문에 내일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 6월 9일 날 또 하루 거래 정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과거에 거래 정지가 됐을 때 시장이 식지가 않으면 정지가 풀린 그 이튿날 고점을 찍고 주가가 밀린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주가도 과연 시초가가 얼마에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공방이 과연 시초가 그 우위를 빨리 회복하면서 우위에서 매매될 수 있는가 여부를 내일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후에 훨씬 더 오늘보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매물을 지속적으로 그 매수에 가담을 하질 않고 지금까지는 매도하고 매수하고 했던 투자 주체별 그 기관들의 그 변동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일 이후에도 과연 외국인들이 이 상한가까지 2번이나 올라온 이 주식을 물론 아주 최저 바닥에서 생각하면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시켜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갖고 이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과감하게 현금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질 거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오히려 더 여러분이 오늘처럼 제가 금요일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한 주식이 서서히 그 매물을 소화시켜가면서 그 시초가 위에서 지속적으로 단계별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지극히 참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이후부터는 의외로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도 보이고 또 마이너스를 또 힘겹게 돌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투자 주체별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고점에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힘겹게 상한가를 끌어올린 요 투자 주체별 동향으로 볼 때 개인들이 주도했던 거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개인 간의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선도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고점에 팔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가로 그 매수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훨씬 지금까지 전개됐던 그런 흐름보다 주가가 어쩌면 그 아차하는 사이에 팔 기회를 안 주고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후의 그 시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듯이 이 신고가를 친 종목이 어디에서 꺾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이렇게 단적으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가 장대로 솟아있는 종목들 과거의 흐름이 전부 다 밑바닥에 있는데 여기에서 차트로다가 추세를 긋고 이렇게 해본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고 다만 그 흐름은 제가 지금 누차 설명을 하듯이 시초가에 만드는 요령, 그 다음에 시초가가 그 주가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방을 어느 가격대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동안 투자 주체들이 그동안 매도로 일관하던 투자 주체가 과연 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는가 여부,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서 내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오늘처럼 매도로 치중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적절한 선에서 그 현금화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증시 격언에서 물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제 시황을 자세히 들으셨던 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도 대한전선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전선의 주가가 꺾이는 거는 2, 4분기 실적, 뭔가 보여주지 못하는 2, 4분기 실적이 또 1, 4분기처럼 이렇게 적자가 연속된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그때 꺾일 수가 있는데 아직 2, 4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급하게 물론 이제 개인들 주도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겠죠. 초반에는 블록딜을 참여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주도를 했었지만요. 여러분들 그런 걸 명심을 하시면서 내일도 최근까지 제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주시를 하면서 매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내일 또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